자, 이번 시간에는 문장 전체를 부사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문장을 부사로 바꾼다라는 거 조금 낯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이해해보고 영어를 이해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국어를 먼저 이해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슬펐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인데요. 우리 팀이 그 게임을 졌을 때라고 하는 것은 부사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부사 표현은 가만히 보면요. 바로 이런 식의 문장이 부사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는 슬펐다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문장이 전체적으로 부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국어를 다시 보면은요. 졌을 때라는 식으로 시간을 나타내 주는 것이 추가적으로 의미가 들어갔는데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when이라는 것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부사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서 배운 when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전체를 부사로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기본 표현에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문장을 하나로 붙여서 그 다음에 다른 표현에 이어지게 만드는 말이라는 의미로 접속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 지금 문장 전체를 부사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부사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런 식의 부사 접속사가 당연히 하나만 있지는 않겠죠? 부사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에 맞춰서 사용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한국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은 당연히 영어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표현들은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뭐 할 때라고 하는 것은 when을 이용해서 나타내주고요. 뭐뭐 할 때까지 until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전에 이후라는 것은 before라는 것과 after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뭐뭐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because라는 것이 있죠.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의미는 if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접속사들을 보도록 할게요. 뭐뭐하는 동안에 또는 뭐뭐인 반면에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은 바로 while이라는 것이 있고요. 뭐뭐 때문에 또는 뭐뭐 때부터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은 since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 두 가지 의미로 갈려서 쓰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째서 저런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한번 이 부분을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기본적인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since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이 도미노를 생각하면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미노를 세워놓고 첫 번째 것을 이렇게 톡 하고 쳐버리면은 당연히 첫 번째 거부터 줄줄이 계속해서 넘어가서 마지막 것까지 다 넘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since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점을 나타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는 것이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도미노가 영향을 주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넘어지는 것은 당연히 첫 번째 것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가 이렇게 생겨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뭐 때부터라는 의미도 생겨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매우 배가 고픈데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점심을 건너뛰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ince를 이용해서 나타내 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해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점이 언제냐? 10살 때부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since를 이용해서 시작점을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since의 기본적인 의미와 어째서 이렇게 두 가지 뜻이 되는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엔 while이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while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잠깐 동안의 시간을 의미해주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뭐뭐하는 동안에 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고요. 뭐뭐인 반면에 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요. 자, 위에 있는 뜻은 그런대로 이해가 되는데 밑에 있는 뜻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이러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면서 또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행동이 같은 기간에 벌어지기 때문에 뭐뭐하는 동안에 라는 뜻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앞에서 본 것은 한 사람이 두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동일한 시간에 두 사람이 서로 각기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아빠는 자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두 사람의 행동이 서로 다른데 동시에 벌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기간에 서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은 이렇게 하는 반면에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뭐뭐인 반면에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번엔 비슷한 상황을 또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A의 행동과 B의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같은 기간에 이렇게 하는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시면은요, 서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지 이러한 선호도를 나타내 준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이러한 것을 좋아하고 반면에 누구는 이런 것을 좋아한다. 이런 식의 표현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hile이라는 것은 뭐뭐인 반면에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나는 영어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나의 아빠는 잠을 자고 있었죠. 그러니까 나의 아빠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ile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서로 다른 행동을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당연히 특성이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나의 형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반면에 나는 야구를 좋아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while은 뭐뭐인 반면에 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위치와 관련된 것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부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도가 낮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붙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보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보낼 때는 콤마를 찍어서 이렇게 구분을 해준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저렇게 부사 표현을 앞으로 보내는 것은 당연히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수 있을 건데요. 중요한 것을 앞으로 보내는 것이 영어의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저렇게 앞으로 보내면 해당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